아무도 듣지 못한 목소리가 강재인의 귓불을 깨물었다. 지금 멈추면 내가 지는 거야. 스스로에게 건넨 속삭임이었지만 그 말이 없었다면 강재인은 마우스를 눌러 파일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강재인은 강세리의 노트북에서 낯선 폴더, 이름을 보고 손끝이 얼어붙었다. 낯설지만 낯익은 약어였다. HNK. 강재인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숫자와 알파벳이 나열된 파일 목록 사이로 눈을 옮겼다. 이중 계약서라는 제목이 박힌 문서가 노려보듯 반짝였다. 강재인은 심장이 튀어나올 듯 요동친 가슴을 억눌렀다. 강세리가 한때 업무용 서브 계정이라 소개했던 캐서린 계정이 생각났다. 그 계정으로 전송되던 암호화 메일들, 본문을 지워도 남는 첨부 파일 해시 값들, 한 줄씩 모아둔 메모들. 그 모든 파편이 머릿속에서 한 방향으로 모여들었다. 강세리가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다.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다. 문서가 펼쳐지자 눈동자가 차갑게 수축했다. HNK와 YL 자회사의 사이드 계약 내역, 공식 계약서와 금액이 미세하게 어긋난 보조 합의서, 국내가 아닌 역의 계좌로 빠져나간 전송 기록. 페이지마다 강세리의 이니셜과 낯선 서명이 교차했다. 강재인의 목구멍이 쓴맛을 삼켰다. 이 문서들을 본 순간부터 강재인은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끝을 보자. 강재인은 USB를 꽂고 파일을 복제했다. 복제 진행률이 서서히 차오르는 막대를 밀고 올라갔다. 강재인은 강세리의 발소리를 떠올리며 초 단위로 집중력을 죄었다. 서랍이 스치는 소리, 세면대 수도 소리, 휴대폰 진동 소리까지도 머릿속에 그렸다.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시간을 잡아먹는 막대가 100%에 닿는 순간 강재인은 USB를 뽑아 손바닥 깊숙이 감췄다. 숨을 한 번 쉬고 문서 최근 기록을 지웠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화면을 닫았다. 강세리가 돌아왔을 때 강세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고 강재인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강세리는 미소를 지었고 강재인은 그 미소의 뿌리를 더듬었다. 친절은 언제나 어디에 닻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세리의 친절은 늘 계산에서 출발했고 그 계산은 사람을 자원으로 환산하는 습관에서 비롯되었다. 강재인은 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강세리, 내가 환산하던 사람들을 오늘은 내가 숫자로 세겠다. 죄의 목록이 숫자다. 한편 노숙자는 정윤이가 있는 치킨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자존심과 오래된 박탈감이 싸웠다. 나는 빼앗긴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노숙자를 버티게 했지만 동시에 노숙자를 망치게도 했다. 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떴다. 정윤이가 앞치마를 축혀 올리고 나왔다. 노숙자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그 돈 내놔. 정윤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떤 돈 말씀이세요? 노숙자의 눈썹이 날카롭게 솟았다. 그 집에서 난 게 어딜 갔는지 몰라? 내가 당한 게 적선으로 포장되는 꼴을 눈뜨고 못 보겠어. 정윤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 잃고 자식 부여잡고 버틴 사람 앞에서 그 돈이란 말부터 꺼내십니까? 두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래 묻혀있던 과거의 균열들이 하나씩 모양을 드러냈다. 둘은 서로의 상처에 소금을 문질렀다. 소금은 살을 썩히기도 하고 상처를 말리기도 한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시각 황기찬은 사무실 책상에 엎드린 채 고통을 참아냈다. 배를 쥐어짜는 통증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물러갔다. 황기찬은 약통을 열었다. 익숙한 하얀 알약을 손바닥에 올렸다. 병원에서 준 거니까. 황기찬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습관은 언제나 질문을 묵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강세리가 물잔을 건네며 말했다. 식후엔 꼭 챙겨요. 강세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밤 강세리는 마음속 시계를 앞당길 생각이었다. 서서히가 아니라 확실히. 의심을 누그러뜨리는 친절과 흔적을 지우는 속도. 강세리는 둘을 동시에 계산했다. 그리고 그 계산표 맨 아래에 적었다. 끝. 강재인은 병원으로 달려가 김도윤을 만났다. 김도윤은 이미 모든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다. 약 성분 분석 맡겼어. 독성 반응이 맞으면 그걸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 김도윤의 말투는 의사였고 동시에 동지였다. 강재인은 USB를 내밀었다. 이건 H&K 자료. 이중합의서, 역외 송금, 내부 공모 흔적. 내가 본 건 전부 복제했어. 김도윤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인 씨, 이제부터 장난 아니야. 이건 사람의 삶을 끝내는 서류들이야. 우리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저녁 무렵 황기찬의 집에서는 싸움이 다시 불붙었다. 노숙자는 돈을 이야기했고 황기찬은 사람이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왜 모든 결론이 돈으로 귀결돼요? 황기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믿음도 사랑도 결국 돈이 있어야 지켜진다는 그 생각,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의심해요. 노숙자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의심은 배고픈 소리야. 배부르면 의심도 사라져. 두 사람 사이 공기가 거칠게 갈라졌다. 그 틈으로 황기만이 걸어 들어왔다. 황기만은 형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형, 아파. 황기찬은 대답 대신 이마를 짚었다. 황기만의 표정이 금세 구겨졌다. 형, 내가 물 가져올게. 형은 웃어야 멋있어. 그 말에 황기찬의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어는 때로 가장 순진한 목소리에서 무너진다. 밤, 사건은 예정보다 빨리 터졌다. 황기찬의 몸이 접히듯 쓰러졌다. 황기만의 비명, 노숙자의 떨리는 손, 응급차의 경적. 응급실에서는 냄새가 비슷했다. 소독약 냄새, 공포 냄새, 그리고 진실 냄새. 의사는 표정을 가늘게 만들었다. 복용하신 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통이 열렸다. 성분표와 알약의 구성이 일치하지 않았다. 의사는 눈을 들어 가족을 보았다. 처방된 성분이 아닙니다. 단호함이 짧게 떨어졌다. 노숙자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약국 탓이겠지. 그러나 의사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만 말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대화였다. 그때 강재인과 김도윤이 나타났다. 강재인은 질문보다 먼저 마음을 다잡았다. 의사 선생님, 독성 반응이면 약통 보존해 주세요. 감정의뢰 들어가야 해요. 김도윤은 간호사에게 연락망과 절차를 바로 건넸다. 세계는 이럴 때 존재 이유를 드러낸다. 강세리는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훑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지만 속마음은 빠르게 계산표를 고쳐 쓰고 있었다. 변명과 반박, 회피와 공격, 그 사이의 얄팍한 균형을 어디에 세울지 정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 강세리는 예상 밖의 변수와 마주했다. 이태호였다. 이태호는 문 앞에서 멈췄다. 숨을 한 번 고른 뒤 입을 열었다. 황기찬 씨, 황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이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노숙자의 눈이 커졌고 황기만의 손이 허공에서 떨어졌다. 강세리는 눈을 감았다 뜨며 눈물 대신 분노를 짜냈다. 거짓말. 단어 하나가 삭막하게 튕겼다. 이태호는 문서를 꺼냈다.
감정기관 결과입니다. 더 말할 필요 있나요? 종이 위의 숫자는 냉정하고 건조했다. 숫자에는 눈물이 없었고 충격도 없었다. 단지 사실만이 있었다. 황기찬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다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세계가 충돌했다. 한쪽은 자신이 알던 가족, 다른 한쪽은 몰랐던 진실. 충돌은 언제나 파편을 남겼고 그 파편이 심장을 긁고 지나갔다. 황기찬은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붙잡고 있던 건 뭐였지? 질문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질문은 공중에서 방향을 잃고 결국 자기에게 되돌아왔다. 그날 밤 강세리는 집으로 돌아가 허공을 오래 바라보았다. 바닥에 앉아 두 무릎을 껴안은 채 중얼거렸다. 선택. 그 말은 스스로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강세리는 결국 변호사 박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와줄 겁니까? 아니면 거래할 겁니까? 박성민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제안이 있어요. 말하자면 생존의 방식. 강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듣죠. 박성민은 귓속에 바람처럼 속삭였다. 황기찬의 비리를 공개하면 당신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참고인이 됩니다. 수위를 낮출 수 있어요. 단, 결심이 필요합니다. 강세리는 이 말을 짚었다. 배신은 배반을 낳는다. 그러나 배신이란 단어에 윤리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이라고 부른다. 이튿날 오전 강재인은 김도윤과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USB와 감정보고서 초안이 놓였다. 김도윤이 말했다. 재인 씨, 이걸 검찰에 제출하면 Y의 그룹은 뒤집힐 거예요. 노숙자 여사님도 흔들릴 거고 강미란 이사님도 난처해질 겁니다. 각오해야 해요. 강재인은 USB 모서리를 눌렀다.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아버지 강규철이 지키려 했던 것이 사람인지 돈인지 오늘 정리하자고 돌아가신 날 다짐했어요.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킬 거예요. 김도윤은 짧게 웃었다. 좋아요. 그럼 가죠. 함께 갑시다. 며칠 후 황기찬이 병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을 때 황기만은 병상 곁에서 형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러나 황기만은 무심코 입을 열었다. 형, 저번에 몰래 숨겨둔 파란 파일 그거 이제 안 봐도 돼. 황기찬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파란 파일이라니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다. 황기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황기만을 다그쳤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황기만은 천진한 얼굴로 대답했다. 형이 밤마다 그 파일 꺼내보고 울었잖아. 나 다 봤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재인은 황기만의 말을 단서로 삼아 새로운 의혹을 품었다. H&K 계약서 외에 황기찬이 별도로 감춰온 비밀 문서가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황기찬의 표정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숨기려 했던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었다. 파란 파일 안에는 황기찬이 수년간 은폐해온 비밀거래 기록과 심지어 강세리조차 알지 못했던 불법 입양 관련 서류가 담겨 있었다. 아이의 출생과 가계도를 조작한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강재인은 숨을 삼켰다. 황기찬 씨, 결국 당신이 숨긴 건 돈이 아니라 생명이었군요. 병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싸움은 단순한 복수나 재산이 아니라 존재의 근간을 건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